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2021 모빌리티 쇼, 이제 모터쇼에서 이름이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는데요.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바로 이 아우디 부스에 있는 새로운 컨셉트카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PP 플랫폼,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향후 폭스바겐 그룹 전체 내에서 준대형급 이상의 고급화되어 있는 자동차들의 전동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그동안의 아우디에서 살짝 더 날렵하고 슬림해진 느낌이 듭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 헤드램프 디자인이 되겠는데요. 헤드램프 디자인이 역대 그 어떤 아우디와 비교했을 때에도 정말 얇아졌습니다. 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을 정도인데, 이 안쪽에는 다시 한번 3개의 줄로 되어 있는 LED 어레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꾸면서 방향지시 등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앞쪽을 멀리 쏴주는 헤드램프의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건 이제는 이 헤드램프 자체가 전방의 공간에다가 무언가 그림을 투영할 수 있는 프로젝터의 역할, 그것도 고해상도급으로 프로젝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서 지금 이 컨셉트카에서는 앞쪽에다 그림을 띄워놓고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질까지도 이 헤드램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동화 모델이다 보니까 앞쪽에는 그릴은 전부 다 개방구가 없이 완전히 다 막아놓은 형태이고요. 이제 아우디 로고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살짝 뜨끈뜨끈하게 열기가 올라오긴 합니다. 아마도 이쪽에다가 전방 레이더 등을 통합적으로 센서를 넣어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딱 봐도 뭔가 공기를 굉장히 좀 잘 가르고 나갈 것처럼 생겼잖아요. 실제로 이 A6 이트론의 공기 저항 계수는 불과 CD 계수가 0.22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우디가 그동안 쓰지 않았던 파팅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후드 라인인데요. 그동안의 아우디는 이 절개선이 이렇게 옆쪽에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최근에 나왔던 이트론 GT를 통해서는 이제 약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A6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아일랜드 타입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후드를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더에서 나오는 이 라인이 여기까지 쭉 연결돼서 반대쪽 팬더까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쪽에 사고 나면 저기까지 다 갈아야 되나? 그리고 정말 측면 부분으로 보면은 아우디 특유의 아주 날씬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라인들이 돋보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는 양산차에서도 꼭 이거 살렸으면 좋겠는데, 이 전체 휠의 높이 대 이 위쪽에 남아있는 이 팬더의 비율이 정말 스포츠카의 딱 그 느낌입니다. 정말 간결하게 압축시켜 놓은 이 상단 팬더브랑 초대형 22인치의 지금 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휠만 큰 게 아니라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직경도 언뜻 봐도 최소 380mm 이상, 400mm급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22인치의 휠 안을 거의 꽉 채우다시피 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P0가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는 전륜에 255mm, 그리고 뒤쪽에는 285mm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우디가 이미 양산에 성공을 했었던 이 카메라 방식의 리어뷰 미러도 점점 이제 스타일리시한 그런 어떤 디자인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전투기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약간 핀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뒤쪽 팬더 부분은 요즘 나왔던 그 어느 아우디보다도 굉장히 이 팬더의 볼륨감에 힘을 좀 많이 준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직선 기조의 디자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두 번째 2열 도어의 중간 부분부터 이 뒷범퍼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큰 볼륨으로 한번 엉덩이 쪽이 힘을 딱 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 볼륨감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충전구의 커버가 이렇게 복잡한 3D 형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입니다. 정말 문이 4개 달려있는 세단 형태이긴 하지만은 웬만한 쿠페 라인이 부럽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뒤쪽 라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자, 이 뒤쪽에 나와있는 이 부분, 실제로 아래쪽의 패널과 완전히 떠있는 공기가 지날 수 있는 윙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가변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서는 그냥 고정된 마운팅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스포일러 개념이 아니라 이제
위와 아래로 공기를 다 나눠서 보낼 수 있는 형태의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램프 쪽을 보시게 되면 앞쪽에 아우디 로고도 불이 들어왔잖아요. 뒤쪽에도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약간 미등의 역할까지 같이 해줄 수 있는 형태의 로고 라이팅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머플러의 위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보다 공격적인 에어로다이나믹 장비들을 탑재를 하게 됐어요. 모양만 낸 것 같은 디퓨저는 아닙니다. 지금 볼 때에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구멍은 뚫려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나올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전체적인 면적은 저 하부 커버에서부터 한 피스로 같이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속주행 시에 공기저항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데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적인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A6 e-tron. 지금 이제 독일의 프리미엄 3사 브랜드들이 사실은 살짝 뒤늦게 본격적인 BEV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차량이 진짜 양산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양산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전기차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A3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 기존 모델이랑 약간 헤드램프 쪽이 조금 더 화장을 많이 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본형 모델임에도 흡사 약간 RS의 느낌처럼 전면부에 있는 그릴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인 어떤 벌집 형태로 힘을 좀 잔뜩 줬습니다. 그리고 C세그먼트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는 휠을 굉장히 크게 쓰는 추세가 됐는데 무려 19인치 아주 박력이 넘치는 초대형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는 더 좀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약간의 이 좀 새로운 캐릭터 라인 엣지 같은 것도 기존에는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라인들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오게 되면 최근에 나왔던 e-tron GT의 테일램프의 그런 컨셉을 그대로 물려받은 느낌입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발톱을 세운 것 같은 그런 입체적인 LED 램프가 뒤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도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기능적으로는 의미는 없지만 이런 앞쪽에서 봤었던 육각형 형태의 무늬들이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머플러일까요? 아니죠. 막혀 있습니다. 이쪽은 네, 막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뭔가 작지만 럭셔리한 네, 사실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렇게 말랑말랑하다고? 네, 확실히 약간씩 소재 고급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운전대 S라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쳐도 무엇보다도 이 시트 디자인이 이건 뭐 약간 아우디 R8의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풍부한 스티치를 넣어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시트 자체에는 굉장히 공을 좀 많이 들였고 곳곳에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한 이런 어떤 카본 느낌의 처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운전에 좀 몰입하기 좋은 그러한 실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은 사실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요. 뭐 A3가 공간이 넓은 차는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네, 이 A3 TCR 신형도 정말 잘 달리는 레이스카였는데 이 차량은 실제 주행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빨리 타보고 싶긴 합니다. 지금 이 모델은 35 TFSI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한국 최초로 공개되고 있는 신형 큐트 모델입니다. 일단 컬러 자체도 굉장히 오묘한데 카메라 어떻게 담길지 모르겠지만 실물로 보게 되면 꽤나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버전은 2.0 디젤 엔진과 전륜구동의 조합으로 오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여기는 전시 차량은 콰트로 배지에 S라인이 붙어있는 조금 더 상급 모델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크기에 되는 차량들 지금 아마 티구안 정도 되는 세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형 SUV, 약간 준중형 SUV 정도 되는 크기의 차량입니다. 현재 Q 배지를 달고 있는 SUV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컴팩트한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직선 기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차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의 처리가 좀 독특하거든요. 글래스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C필러를 길게 D필러의 위치까지 하나로 이어붙이고 여기를 까맣게 글로스 블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날렵한 속도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여기에 아우디 로고를 굉장히 반짝거리는 실버로 넣었는데 심지어 이거 약간 좀 스티커 같거든요. 이거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없어도 예쁠 것 같기는 해요. 자, 전체적으로 쿠페형 스타일의 SUV 모델,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역시 아우디는 라이트예요. 라이트. 문을 열면은 실내가 굉장히 화사하게 저를 반기는데, 저 센터 터널 양쪽에 있는 이 스테이 부분, 이쪽 부분하고, 그리고 조석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은은하게 조명이 예쁘게 들어오면서 뭔가 내가 환영을 받고 있구나 라는 이러한 느낌들을 잘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사실 뭐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도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러운 소재들을 많이 쓰기는 했네요. 이런 데를 제가 만져볼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소재 고급화보다는 약간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뭔가 좀 젊고 굉장히 좀 톡톡 튀는 그러한 느낌들을 곳곳에 주기 위한 디자인의 표현들이 실내 곳곳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보면 참 요즘엔 이런 기어 노브가 반갑다니까요. 진짜 이렇게 수동 기어처럼 잡을 수 있고 뭔가 딱 이 모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이러한 느낌들 앞으로 점점 사라지긴 할 텐데 아직 Q2에는 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컬러 지금 한 10분째 보고 있는데 볼수록 매력 있어요.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브랜드 네이밍 이 엠블럼이랑 아래쪽에 있는 이 검정색이랑 이 전체적인 톤이 굉장히 이 두 색깔의 배합이 좀 좋은 느낌이거든요. 나중에 이 색상이 도입이 된다면 한번 꼭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차 가격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이제 이번 부스는 BMW에서 준비한 부스입니다. 전체 BMW 그룹에 있는 차량들이 다 나와 있는데 미니 전동화 모델, 그리고 iX3, 기존의 X3에 전기 모터를 넣어 놓은 그러한 전기차도 이번에 공개가 됐고요. iX, 정말 이제 완벽한 BMW의 미래 전기차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이었죠. 저희 최근에 시승기 올라왔으니까 iX50이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시승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마음속의 주인공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i4. 저 옆에 폴 스미스의 미니도 있고, 이번에 새로 그 전동 스쿠터로 나온 C04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BMW는 달리는 재미, 원초적인 그 펀 드라이빙에 가까운 차가 매력 있는 거잖아요. 이미 해외에서는 이 i4가 기존의 M3의 어떤 성능과 재미에 근접한 전기차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브랜드인 i와 고성능 브랜드인 M이 처음 만난 조합이 바로 이 i4의 M50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M 배지 보이시나요? 언젠간 내가 이런 때가 올 줄 알았다. 이제 전기차에서 M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그 바디 실루엣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4 시리즈 그란 쿠페의 그 폼팩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더 마음에 들기도 해요. 그냥 가장 익숙하고 우리가 가장 늘씬하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쿠페 비율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냈으니까요. 지금 이 50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초 미만, 3.9초 만에 올라갈 수 있는 500마력대급의 강력한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외장 페인팅은 요즘 BMW가 이제 프로즌 땡땡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약간의 반무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짝 윤기가 도는 것 같으면서 매트한 느낌이 나는 이러한 형태의 컬러들을 지금 많이 채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도 뭔가 누르면 튀어나오고 아니면 외부로 이렇게 도출되어 있는 이러한 그립이 아니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또 날씨에 상관없이 얼어붙지 않고 쉽게 열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단순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 실내에는 기존의 4 시리즈하고는 거의 큰 차이점은 없어요. 다만 iX를 통해서 먼저 선보였었던 이 대화면으로 두 개를 하나의 베젤로 이어붙여 놓은 이런 디스플레이 방식, 이게 이제 i4에 새롭게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iX에서도 살짝 이 브릿지로 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손틈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살짝 플로팅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햇빛이 이 사이를 추가하게 되면 또 이 카본 패턴의 무늬들이 영롱하게 반짝반짝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예쁜 빛의 반사들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인데 네, 기존의 BMW랑 동일한 형태의 기어 레버가 들어가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스타트 스탑 엔진 시동을 거는 버튼도 이제 푸른 피로 바뀌었어요. 네, 로고에도 파란색이 있지만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엔진 시동 아니죠. 이제는 모터 전원 스위치도 이렇게 하늘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앉는 위치가 꽤 낮아요. 네, 이게 기존의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기존 4 시리즈의 바닥에 배터리를 깔고 그 위에 시트를 올려놓은 거라서 저는 힙포인트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그냥 딱 익숙하게 낮은 차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힙포인트는 그렇게 높지 않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운전 포지션도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스포츠카의 느낌처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진짜 빨리 시승을 해서 이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전달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르쉐에서 마련한 부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차량 있죠. 이미 저희가 리뷰를 통해서 화려하게 드리프트 영상을 보여줬던 차량인데 지금 보니까 네, 그때 썼던 그 타이어는 일단 교체를 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정말 재밌는 자동차였어요. 사실 출력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네, 숫자 이외에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율들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해줬던 그 차량이 바로 이 992의 GT3 자동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엔진은요, 사실 이 양산차용으로 쓰기보다는 이 녀석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바로 이 모델 992의 GT3 컵카입니다. 이쪽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이쪽은 정말 트랙에서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본격적인 머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일단 앞쪽 바퀴에 덮여져 있는 저 팬더가 더 바깥쪽으로 공격적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 차량은 앞쪽과 후륜이 일반 양산형 포르쉐 911 GT3보다 좀 더 넓은 트랙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만큼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범퍼부터 전방 스플리터까지 훨씬 더 넓은 면적을 공기를 아래쪽으로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GT3도 기본적으로 트렁크룸 앞쪽에 앞에 범퍼에 들어온 공기를 위쪽으로 빨아내는 두 개의 에어 덕트가 있지만 이 차량은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정면에서 공기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는 센터에 있는 추가 에어 덕트까지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뒷바퀴 앞쪽에 있는 사이드 덕트 부분입니다. 네, 양산형 모델은 디펜더가 말끔하게 덮여져 있었지만 뒤쪽 엔진룸 쪽에 추가적인 냉각 공기를 끌어갈 수 있는 사이드 포드가 GT3 컵카에는 저렇게 양쪽에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네, 이 기본형 GT3도 이번에 리어 윙이 스완넥 타입으로 바뀌었던 게 굉장히 큰 변화점 중에 하나였는데, 자, 동일한 스완넥 타입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양산형 GT3보다 최소 20% 정도 더 넓은 윙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본격적인 에어로 장비가 뒤쪽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엔진도 기본 우리가 쇼룸에서 살 수 있는 GT3의 그 출력과 사실 거의 동일한 출력을 그대로 발휘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500마력, 510마력 정도 되는 이러한 출력은 레이스 트랙에서 경쟁할 때 쓰기에도 사실 충분히 차고 넘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까지 완전한 9000rpm 하이 레빙을 돌리는 이러한 가혹한 조건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의 내구도를 갖췄다라는 거. 그게 바로 GT3 엔진들이 탱크 엔진이라 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침내 제네시스 브랜드의 세 번째 전동화 모델이 나왔습니다. 지금 GV70 이미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나왔던 차량인데 G80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GV70도 완전 전동화 모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외관에서는 쉽게 이게 전동화 모델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가 많지는 않아요. 뒤쪽에서 봤다면 원래 있었던 양쪽의 트윈 머플러 자리가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다는 거 정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공기 역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표면이 좀 막혀 있는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이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 외에는 그 나머지 어떤 부분들에서도 이 차량이 EV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기존의 GV70가 보여줬었던 굉장히 좀 긴장감이 있고 약간 근육질적인 이러한 잘 달릴 것 같은 다이나믹 SUV의 디자인들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비로소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이미지가 쉽게 오는데요. 바로 이제 이 그릴 부분들이 완전히 다 막힌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충전구는 G80의 그것처럼 이쪽을 열어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닫혀 있을 때에는 이게 그릴의 일부처럼 완전히 통합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어디가 열리는지 잘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깔끔한 마감을 갖춰주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외에는 디자인적으로 이 GV70는 그런 어떤 다른 차별점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가 있는 전동화 파워트레인, 사실 먼저 GV60를 통해서 선보였던 그 eGMP가 올라가 있던 파워트레인과 거의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부스트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에는 최고 출력이 약 360kW까지 한시적으로 끌어냈을 수가 있는데요. 마력으로 단순 환산하게 되면 거의 490마력, 489마력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는 단 4.5초. 그리고 한 번 완충 시에는 적어도 약 400km 이상의 주행 가능 레인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인증 숫자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G80의 전동화 모델에서 보여준 레인지, 그리고 GV60가 보여주고 있는 레인지들을 감안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전시관에서 사실 GV70 전동화 모델보다 더 제 눈길을 사로잡은 차는 바로 이 모델입니다. 바로 컨셉트 X라고 하는, 이미 사실 올 초에 깜짝 공개를 했었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미래 럭셔리 쿠페의 컨셉트인데요. 몇 가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제네시스는 모든 차량들이 전부 FR, 제대로 된 정통 후륜 구동 기반으로 앞쪽에 있는 오버행을 짧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디자인들을 강조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보여지는 이 컨셉트 X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오버행이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 있죠. 이게 뜻하는 게 무엇이냐, 결국 이 차량은 시속 200, 250 이상의 초고속 주행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디자인 스터디를 염두에 뒀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쪽에 오버행이 짧으면 민첩한 움직임에는 좋지만 공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면적이 좁아지기 때문에 초고속 영역에서의 기류를 정리하는 능력에서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이렇게 거의 전장이 5m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고 있는 대형 쿠페임에도 불구하고 2+2 4인승 이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GT, 진정한 럭셔리의 소비자로서 2인승의 시트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현대차는 2인승 차량을 만들어냈던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쿠페여도 항상 뒤에 조그만한 보조석을 넣어서 적어도 4명은 탈 수 있게끔 만들어 왔는데, 진짜 궁극적인 럭셔리란 사실 공간이 있어도 2명만 타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보면 나중에 향후 혹시 제네시스가 또 모터스포츠 쪽으로 어떤 경주차를 출전시킬 때 진정한 GT 클래스에 갈 수 있는,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 쿠페가 약간 그런 어떤 모델로서도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한번 걸어보게 됩니다.